여러분의 아주 유익한 컨설턴트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요, 학종 합격 전략으로 자기소개서 특강 영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2부고요. 2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료 추천 3대 교육 컨설팅, 이 장프로가 했던, 진행했던 아이들 중에 좀 발췌해서 표현하기에 괜찮은 아이들 걸 좀 했고요. 이 모든 아이들이 실은 후배들을 위해서 제공한 자소서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의 우선 문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세계인의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장에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500자 이내로 끊어지고요. 자,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따로 해놓은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이죠. 우선은 이 재학기간 중이라는 건 시기적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시기적 제한.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용이 끄집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도의 다른 뭔가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되고 딱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미라는 건 여기도 밑에다가 제가 의미라고 해가지고 전공 관련 플러스 나만의 경험이라고 했죠.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통 이제 자소서 할 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니 하면 이제 학종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에 맞는 이야기들 많이 하겠지만 실은 자기가 그게 아닌 또 다른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들이 또 많거든요. 재밌게 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보니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원하는 학과에 나를 표현하려면 그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었던 표현량이 많아진다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좀 동떨어진 내용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에는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 요소들 그리고 소재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본인이다 보니 나만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좀 많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무슨 뜻이냐? A라는 학과를 오기 위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 A와 관련된 동아리나 대회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합니다. 소재가 겹친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해가 정말 했는지, 이해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지만 표현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사랑 이야기, 전쟁 이야기, 조폭이 나온 르와르 영화,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재들의 결국에는 장르를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 같은 장르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술을 하더라도 어떤 영화는 성공하고 어떤 드라마는 실패하고 성공한 실패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출연질빨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일로 하고 저거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입소문은 소문을 타고 왜? 내용 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감정 전달이 확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공한 작품으로 우리가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자기 소개서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소재는 있겠죠. 근데 과별로 이제 다 다르니까 어차피 집어넣다 보면 비슷한 소재가 형성이 되고 그랬을 때 나만의 경험이 뭔가 뿌듯하게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읽는 이로 하여금 와, 제대로 무엇인가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자소서로 평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의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교내 활동이겠죠. 대부분 여기에 소재를 쓰는 활동들은 이런 거죠. 동아리, 대회, 모임이라는 거 이제 수행평가를 위한 조별 모임도 있고요. 아니면 멘토링 같은 모임 형태도 있겠죠. 아무튼 크게 교내 활동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거다 보니 요거 내용 위주로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명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경험과 전공과 직간접적인 요소들을 끄집고 쓰셔야지만 이번 문항에 적합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개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3개 읽는다 보니 2개든 3개든 상관없어요. 실은 하나로 쓰는 경우는 조금 힘든데 2개든 3개든 상관없습니다. 2개든 3개든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좀 내가 쓸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건 좀 많이 쓰고 싶어 하면 많이 쓰시고 하나 조금 쓰셔서 2개로 가셔도 되고요. 내가 욕심상 나는 다 표현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요약 정리 잘해서 3개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순서로 나열하실 때는 시간적 순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미가 큰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에다가 눈을 빡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시작하는 멘트, 이 소재, 요런 거 그럼 밑에가 쭉 읽혀지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계속 0부, 1부, 지금 2부까지 이어지지만 이 장프로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내용은 요겁니다. 동기, 과정, 결론, 느낀 점의 순서로 꼭 기술을 해주시라는 거죠. 맥락 없이 그냥 툭툭 내가 뭐 했어요? 뭐 느꼈어요? 너무 재미없다. 왜 이걸 하였는지
이걸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났고 그걸 통해 나는 무엇을 느꼈는지 무조건 순서는 지켜주셔야지만 이 2번 문항이 그럴싸한 자소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명 끝났으니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쁜 예시를 좋은 예시로 변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 결정, 뭐 언론 정보다 미디어다 이쪽 구를 가는 학생이고요. 이 친구의 2번 문항입니다. 동아리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땡땡 어떤 기관을 방문했고 중략 저희는 반려동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또 중략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싸한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소재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자소서고 의미 없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고요. 왜냐? 우선 동기가 정말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소서 쓸 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요. 무엇을 위해 뭘 했다 하지 마시십시오. 동기가 앞에 뭔가가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원래 뭐 내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내가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아니면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 뭘 했는데 내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 유기동물에 대한 그 무슨 궁금증이 해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동아리에서 뭔가 우리 제작하자 할 때 그래 내가 갖고 싶은 이런 이 아이디어 어떠니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 뭐 이런 식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결과를 달려가는 이런 동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절대로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더불어 이제 뭐 중략은 과정이었었고 어떻게 했는데 이 마지막 한 줄이 결국 느낀 점은 한 줄밖에 없었거든. 아니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으면 이거는 영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로. 근데 자기가 느꼈던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느낀 점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찍으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뭐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런 다양한 느낀 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분명 많은 첨삭을 해주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선 내용 전체가 빼곡하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전략을 시켰습니다. 전략. 뭐냐? 동기 부분을 넣은 거죠. 예. 앞부분 생략했다는 뜻이죠. 전략. 예.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고 앞에서 그 동기를 결국에는 기술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 좋은 동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전략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들어갑니다. 유기동물들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땡땡에 방문했고 자 앞에 동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방문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올 수 있다는 거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요소고요. 빼곡하게 놓여진 케이지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느낌이 팍 오기 시작하죠. 중략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동물의 유기의 심각성과 따랑따랑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모든 동기부터 흐름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략,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는 뭐 뒤에 또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느낀 점 한번 봐볼래요?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가 누가 봐도 이게 영상 컨텐츠, 뭐 미디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요약하는 학생들 근데 많이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이 부분은 무조건 머릿속에 뭔가 짧게 요약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걸 말하듯이 풀어내고 쓰다 보면 결국 이렇게 길게 동기부터 마지막 느낀 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인터뷰를 학생들하고 실시하고 자소서가 학생들 맡기고 첨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인터뷰할 땐 제법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글로 풀어냈을 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 녹음기를 대고 말로 하듯이 표현해봐라. 그리고 써봐라. 그걸 그대로 문장 구성이 맞지 않더라도 우선 그냥 네 말했던 것만으로 써봐라. 그러면 네가 원래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은 말로 쭉 풀어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로 쓰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내용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 계열 가고 싶다면 그것과 직접적인 간접적이든 좀 관련된 요소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동기부터 뭐 내용,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결론, 느끼적 과정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게 아주 좋은 자소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문항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국호갱 방지 프로젝트가 있겠죠. 네. 1만원 학종 컨설팅, 1만원 자소서 컨설팅, 영혼 학종인 입시 설명회, 59,000 생기부 컨설팅, 59,000 자소서 첨삭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 영상으로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건 그겁니다. 전국에 있는 뭐 여러분들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호갱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입시 컨설팅 업체를 뭐 믿을 만한 데도 있지만 너무 쓰레기 같고 양아치같이 돈만 미쳐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솔직히 좋지 않으니 좀 참아주시고, 정말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비용 그렇게 많이 받으실 필요 없다는 거죠. 요 정도만 해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선택하실 거라면 요런 선택을 하시고요. 실은 아니더라면 학교, 뭐 교육청, 아니면 뭐 구청, 아니면 뭐 각각 학교에 있는 입사관들하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하셔도 되는 거죠. 요런 거 하셔야지, 아무리 입시 시즌이라고 해갖고 돈을 막 쓰시고 그러지 제발 말아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참된 교육 컨설팅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장프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장프로 학종역학. 오늘은 이제 2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소서 첨삭이나 뭐 이제 자소서 내용이다 보니 자소서에 궁금하시고 내용을 뭔가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참된 교육 컨설팅 대표 번호와 전화 업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자기소 특강 2부로 2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번 문항이 있겠죠. 지금 영부 1부 2부까지 진행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영부부터 좀 보신다면 그 사례들 다 있으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으면 되겠구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